크게 보인다든지 환각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사실은 이를 수가 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술 먹고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는다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술 끊을 수 있는데 뭐하러 병원에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같은 문제로 다시 입원하시고 보면 다시 또 술을 드셨다든지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한다면 술 문제로 인해서 일상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지장이 생길 때를 이제 저희가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술에 계속 의존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마시고 근데 이거를 끊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학교나 뭐 직장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이랑 횟수가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나 사회생활의 문제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못 드시게 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결국은 또 술을 찾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못 느끼고 계시는 상태일 가능성들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소화기내과 쪽으로 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실제 음주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본인이 예상치 못한 금주를 했을 때 손떨림, 불안, 초조, 안절부절 심한 경우에는 헛것을 본다든가 경련이라든가 이런 증상들까지도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진 의뢰가 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알코올 사용장애가 같이 병발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경우에도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저희가 조금 확실히 불안한 게 좀 덜해지고 말도 더 잘 나오고 더 편안해진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술이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불안을 경감시켜주기는 하지만 술이 깨면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내려왔던 게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 불안이 정말 이 사람이 기저에 있던 불안이라기보단 술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불안인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밟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 때문에 술을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건강한 수면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이나 렘 수면 같은 수면들이 필요한데 이런 수면들은 조금 줄이면서 이게 회복되지 않는 얕은 수면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문제는 술에 계속 의존을 하면 저희가 수면제로 많이 사용을 하면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이런 신경안정제하고 같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술을 드셔서 주무시던 분들은 나중에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이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담배는 한 대만 피워도 해롭다라고 하지만 술은 이제 아예 안 마셔야 한다랑은 조금은 달라서 매일 소주나 맥주를 한 잔 정도씩만 하시는 거는 건강 위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뚜렷하게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잔만 드시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술을 드시다 보면 한 번에 이제 소주 한 병보다 조금 적거나 그 정도쯤일 텐데 사실 그런 기준으로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술자리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 양이 쉽게 넘게 됩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네.
알코올로 인해서도 치매가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술 드실 때 식사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티아민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술 자체가 이런 영양소의 흡수나 사용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결국은 이런 비타민 결핍 자체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떨린다든지 뭐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든지 기억 저하가 생긴다든지 이런 급성 신경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술을 끊고 비타민을 잘 보충을 해주면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게 오래 지속이 되고 술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지속적이고 회복이 되지 않는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노화에 의한 치매보다 더 일찍 생겨서 뭐 50대에도 알코올성 치매가 생겨서 이제 입원을 하시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뭐 뇌졸중과 같은 치매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의 위험 요인도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종류의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알코올 사용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고요. 옛날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술 마시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약간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사윗감하고 술을 마셔봐야 된다라느니 뭔가 이런 술을 마치 사회성의 척도처럼 여기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항갈망제 같은 약물 치료들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약물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병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술 대신에 대안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고 연습하고 직접 실행하는 그런 치료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동안 술을 안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어쩌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런 술에 대한 조절력을 잃은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드시게 되면 결국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어쩌다 한 번이 매일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절주보다는 금주가 더 쉽다라고 제가 보통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중독의 문제가 결국은 뇌의 회로의 변화라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술을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